변화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길벗입니다. 여러분께 자전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위한 레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출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을 굴려가는 수레바퀴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 전인 25일에 이 자전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날의 자전거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만경강의 상류라 할 고산에서부터 그 끝 무렵에 닿는 군산 하제포구까지 70km가량의 길을 달린 수라 원정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왜 페달을 밟았을까요? 그리고 두 바퀴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고산에서 하제포구까지 이들이 달리며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한 그리고 직접 이끈 분들을 모시고 그날의 생생한 기록과 현장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자에서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기다리면서 김밥 먹기로 했어요. 네. 드세요. 저는 아직 먹고 왔어요. 네. 아직 드셨어요? 그래도 하나씩 드세요. 여보. 네. 저희 하나 챙겨드리고. 요즘 드시면 좋죠. 그날은 둘째 날이니까 100km 타고 강정에서 이제 강정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둘, 화면에서는 지금 됐죠? 완주 3대 비비정에서 출발 전에 율동을 연습하는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쳐 그리고 그리고 비켜 둘, 셋, 하나, 둘, 힘을 쳐서 한번 더. 이제 수라 원정단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로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익혀이셔야 가다가 구호도 외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슬로건은 저희가 두 발로 하면은 자전거를 밟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돌려서인가요? 돌려서. 네. 굴려서. 굴려서 근데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발로가 중요합니다. 두 발로 하면은 자전거를 돌려서, 그러면 이제 지구를 하면은 돌리자입니다. 예, 그래서 밟아서 돌려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발로 자전거를 밟아서, 예, 저희 이제 수라 원정단이에요. 저희 이제 오늘 같이 탕감자와 완주 녹색당이 이제 함께 해서 새만금을 이제 달릴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수라 원정단이 비비정을 출발해 수라 깃발이 있는 하제포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말고 갯벌. 네, 도시이야기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수라원정단의 여정을 기획하고 이끌었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원정단의 정주화 단장님과 그 다음에 김상윤 전북녹색당 공동위원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직접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이번 수라 원정단의 단장을 맡았던 정주하이고요. 네. 저는 사는 곳이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초입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곳에서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라고 하는 환경단체의 공동대표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 수라 원정단에 네. 같이 어깨동무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상인이고요. 네. 저는 이제 완주에 살고 있고 네. 완주녹색당 또 일원으로서 이번 이제 수라 원정단에는
이제 총무와 보급 담당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총 이제 3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구간은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트럭을 좀 모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번갈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고 뭐 하시냐고. 그렇죠. 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여독은 좀 풀리셨죠? 네. 네, 네, 네. 아주 뭐 완전히 이렇게 깨어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날씨도 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바람도 아주 좋았죠. 바람도 많이 안 부는 편이었고 네. 적당하게 좀 기온도 맞춰졌고 그러면 그 달렸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달렸던 모습을 살펴보셨는데요. 대단한 열기였던 것 같아요. 김상윤 우리 위원장님 공항 대신 갯벌이라는 구호가 선명하기도 한데요. 이 라이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로안정당 캠페인은 어떻게 기획됐고 어떤 식으로 준비되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이제 12월 3일 계엄 내란 이제 사태가 있었고 그 이제 광장에서 여러 가지 열기를 이제 집중하고 또 저희 완주에서도 어떻게 이 열기를 저희가 같이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들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완주에서 자전거로 우리가 내 집 앞에서 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3월 달에 바퀴로 있는 녹색 세상이라는 완주 녹색당 안에 자전거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가까운 곳을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10월에 이 만경강의 시원인 그 완주로부터 지금 끝에 있는 새만금 수락까지 저희가 좀 라이딩을 하는 이런 목표를 좀 삼아보자 해서 매달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이제 70km 왕복 140km를 임무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를테면 녹색당의 정체성에 맞게 이런 걸 자전거를 좀 즐겨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수락까지 한번 같이 달리는 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함께 준비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번에 그걸 마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3개의 단어가 중요할 터인데요. 네. 하나는 자전거라는 얘기가 네. 들어 있고요. 자전거가 함의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두 번째는 환경 혹은 자연 생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가지가 만경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 3가지 단어가 저희들에게 그러한 힘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비비정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옮겨보자면 생명의 가치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었고 또 우리 몸이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지구의 자전을 돕는 것이 자전거다 이런 철학적 표현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이것들을 좀 더 구현을 방금도 하긴 하셨는데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건 저희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네. 오랫동안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서구 사회에서 네.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네. 저희들한테 녹색 또 혹은 녹색 혁명 혹은 녹색 가치 이런 용어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그동안 전파가 되었고 저희들이 네. 그것을 수용해서 네. 저희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철학이자 얘기가 가치. 많이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녹색의 가치는 그럼 뭘까? 네. 그거는 이제 새만금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새만금의 가장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완죽은 동상면에 있습니다. 발원지요? 예, 네. 발원지. 네. 하지만 그 동상면 못지않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고산을 조금 지나 동쪽으로 조금 휘어지면 거기가 경천면이고 그 신흥 계곡이 있고 네. 그 신흥 계곡 깊은 곳에 네. 돼지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이 동상 못지않게 만경강의 발원지로서 의 만경강이 역할을 처음 시작이 된 하거든요. 여러 곳.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경강의 시원이 뭐 하나만은 그렇죠. 아니고 네. 여러 개의 여러 갈래가 시내가 있겠죠. 묶여져서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시원으로부터 그것이 바다와 만나는 그 갯벌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두 발을 자전거를 굴려서 두 발의 네. 자전거를 굴려서 한번 가보자 네. 라고 하는 어떤 녹색 가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께서 네. 이런 녹색에 대한 가치에 조금이나마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소개하신 완주 녹색당의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모임과 탕감자라는 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도 하고 훈련도 했고, 준비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힘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훈련을 했어요. 요번에 네. 폭우와 네. 폭염이 아주 극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폭염에도 나가서 라이딩을 하고 네. 폭우에도 네. 라이딩을 해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70km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보였는데 네. 점점 네. 이제 그 결전의 날, 희망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또 저희가 이번에 완수를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그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또 열릴 그 재미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지금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물은 좀 흘러야 네. 하지요. 네.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서 다시 이제 우리의 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만경강은 새만금 방조제라는 곳에 지금 막혀 있고 그 끝이 바로 이제 수라이고 또 하재 팽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자전거를 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으나 이번에 이제 아름다운 만경강변을 지나고 아름다운 갈대를 보면서 또 이 하재 팽나무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같이 팽나무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연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네. 왜 여기에 팽나무가 문화재였고 또 이 주변의 지역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저희가 각성을 하고 우리 바로 이웃의 땅에 나의 집 앞에 이런 좀 수탈의 역사가 아직도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생각해왔던 그 생명의 가치나 녹색의 가치를 이번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좀 깨닫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여러 깊은 얘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초입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네. 진짜 작은 에피소드 하나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이제 수라 원정단 하기 위한 멤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3분이 이번에 자전거를 구입하셨어요. 그 전에는 얘기는 자전거가 없다가 아니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조금 동네에서 생활 자전거. 장보는 그러니까 네. 생활 자전거라고 네. 하나요? 네. 그런 자전거를 타고는 계셨었어요. 단거리만. 네. 근데 이거는 좀 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당이 안 돼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멈칫하는 분들도 네. 계셨었는데 네.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몇 번 타보면서 자신감이 붙어갖고 급기야는 자전거를 구입했다. 결심을 하신 거네요. 네, 고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네.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예,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게?
우리 탄감자 회원들도 있는데 맛을 붙이면 날마다 주말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흠뻑 빠져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 자전거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뭐 비슷한 과정이 덧붙여 아닐까 싶은데. 네. 환경과 또 네. 우리 자주에 대한 의미까지 거기에 덧붙이니까 네.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따 또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평가라고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네. 이번에 이제 완주녹색당 소모임 바퀴로 있는 녹색 세상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탄감자, 네. 탄감자가 이제 탄소 감축을 탄소를 감축하는 하는 자전거 모임이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었고 네. 어떤 같은 녹색 가치를 위해서 연대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많은 녹색 가치를 담기 위해서 연대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자꾸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 네. 매개로서 함께 자전거가. 하시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전거 달리면서 담았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까지 스며들면서 고산에서 익산까지 왕복 60km가량을 출퇴근하시는 분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손 흔들어 주세요. 뒤에 카메라에 손 흔들어 주세요. 자전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타신 거예요? 자전거 이제 출퇴근 챌린지 한다고 네. 전기 자전거를 처음에 샀어요. 아, 네. 되게 불편해서 네. 근육을 조금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 그러면 지금도 출퇴근을 혹시 좀 네,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힘들지 않냐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면 아침에 딱 출발해서 직장까지 도착하면 시간이 딱 얼마나 걸려요? 제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니까 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면 그래도 꽤 속도가 나는 편이시겠는데? 평소가 에코바이크? 네, 측정 있잖아요. 6km 달리면 네. 탄소 얼마 줄이고 결과적으로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걸 쳐다보고 자전거 출퇴근이라는 작은 결심이 80km 왕복이라는 꽤나 큰 이벤트로 이어졌고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구체적으로 지구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상의 실천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자전거 두고 말고 네. 생활형 일상 속에서? 네, 그 자전거 기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김승수 시장님. 네. 근데 그 자전거 기분 되게 전부 네. 해놨더라고요. 네. 달리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운동하고 네. 자전거하고 차도 하고 다 분류가 되고 네. 네. 저는 그냥 전주 나갔고 네. 전주의 자전거 기류가 네. 익산의 자전거 기류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전주가 그래도 좀 나은가요? 네. 익산이나 다른 도시들은 네. 자전거도 아예 하고, 그런, 사람도 보호하고 네. 자동차도 보호하고 아, 그래요. 이게 우리들이 너무 엘리트들한테 네. 정치를 맡겨놓고 걔네들이 잘할 거라고 네. 정치가 집단이 엘리트 집단이 잘할 거라고 네.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들이 서울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작은 정치를 하려면 근데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작은 정치 저는 힘들다고 그게 사실은 작은 정치가 아니라 본래의 정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히려 당원은 자신들이 뭔가 할 때 동원되는 대상이야. 맞아요. 우리가 특별 자치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치도 시민들은 자치도가 되면 우리가 뭐 어떤 혜택을 받고 뭐가 달라져? 우리한테 하나도 그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특별 자치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려고 결정한 거 우리가 따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번에 올림픽도 그렇고 올림픽 기대해야 되나요? 전주에서? 왜 답답한 일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전주가 발전하나요? 근데 그게 그 지역 언론에서 다루잖아요. 그럼 달라져 막. 마치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발목을 잡아서 또 그 공항 같은 것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모이니까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만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 일상 속 실천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도시 인프라에 대한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일방적인 이런 형태의 현재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엘리트 정치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 녹색당 소모임에서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본래의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김 단장님, 이 생활정치의 실천으로서 녹색당의 비전이나 사명,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계획이다, 포부다, 비전이다, 사명이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집 앞에서 민주주의를 열자. 예,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희 녹색당은 이제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기후 사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담회도 갖고 모임도 하고 논의를 오랜 시간 가졌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뭐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수라 원정단의 슬로건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단장님하고 또 이제 영감을 나누면서 만들게 된 것인데, 두 발로 자전거를 굴려 지구를 돌리자. 이런 거창한 슬로건으로. 그런데 두 발은 바로 나의 두 발이거든요. 이 두 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연결된 연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수라원전단이 또 앞으로 넘어 지구를 돌리는 일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내 집 앞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에 그 모든 말씀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자전거를 귀하게 다루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 단장님이시죠? 단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베트남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씀에 앞서 라이딩 중에 자전거 타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부올경이라는 말 합성문화재단이라고 협성. 배경 향후에 제전 향후에 막 총동 교직원 거기가 문화재단 다 이렇게 입시 일반으로 그 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이런 게 가지고 처음에 20명 이것은 엄마의 고통입니다. 이런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만 첫해만 도와주시면 다음 해부터 애들을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조례를 만들겠다. 모집을 해서 이런 취지로 하니까 이런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왜냐면 그 당시 조례는 학부 통학부가라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학부를 넘나들면서 도교청에 그
스쿨버스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년도에 이제 또 지난 마령토는 지난 마이산 서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또 질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마령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네? 지금은 46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안 들었네. 제가 아이들과 작년 4월부터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제가 노래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만든 동요이고요. 우리 동요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40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노래 40곡과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노래 한 곡 해서 41곡이 담겨져 있는 동요곡집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26명이었어요. 들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공약으로 한 것이 이제 학생을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22년도 한 해에 그는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 4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그 학생들하고 같이 17박 19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다낭까지 자전거로 기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당시에는 평화기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유니폼에다가 I'm sorry 베트남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달린 거에 한 20여 명이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바탕이 된 것은 사실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민간인 학살 문제. 근데 그 희생된 그분들에 대해서 참전했던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저로부터 해서 그 같이 동참했던 학생들한테 조금 인식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름 그 다낭에 가서 그 학살당했던 마을을 찾아가서 속지 않은 마음을 작은아마 표현하는 그런 일로서 그 거리는 한 1000km, 10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박 13일 다낭에서 호치민? 호치민, 이제 호치민, 과거에 이제 네, 사이공이라고 불렸던 네. 호치민서부터 다낭까지. 다낭까지 네. 1050km 정도? 그런 정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활동은 언제부터? 2016년에 그 부산에 있는 협성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그 신청을 해서 그게 다행히 채택이 돼가지고 네. 그곳에 지원을 받아서 한. 네. 그 요건 저희하고는 조금 이제 그 네. 기본적인 양상은 다르죠. 이번 네. 수라원정단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면 네. 그때는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의 역사나 우리가 네. 했던 것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로 그것과 함께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나이 든 분들조차도 거의 잊어버렸다고 하죠. 아니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사실 거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당한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분노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침묵하거나 잊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일터인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단순히 모여 그래서 그렇게 쭉 탄 게 아니고 약 한 거의 1년에 가깝게 한 10개월 정도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훈련도 하고 그 그렇죠. 의미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던 학생들을 불러서 베트남인이 바라본 베트남 전쟁을 어떠했는가에 대한 강의도 우리가 같이 듣고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100km 정도를 구체적인 준비와 하루에 훈련을. 달리는 훈련을 하고 이번에 거기서- 수락원정단처럼 그렇죠. 거기서 그 탈락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요번에 우리 수라원정단에서도 비슷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만금에 가기 전에 수라 갯벌까지 팽나무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여러 번 그 또 팽나무도 왔다 방문하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도 하고 그랬었죠.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신념에 불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 허벅지로 내려와서 네. 저희들의 발동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그 라이딩을 하면서 들었는데 평화와 관련된 캠페인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네. 자전거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네. 왜 굳이 자전거였는지 그 말씀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하려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 자전거냐고 물으면 왜 자전거가 안 되느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베트남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땀 흘려 그러니까 내가 흘린 땀을 밟고 걷지 않으면 사실은 기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전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순수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으면 더 좋겠지만 걷는 것보다는 좀 속도가 빨리 하면서 조금 느리게 풍경을 향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한 곳을 스피드 있게 가는 것으로서만의 자전거가 목적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향유하면서 아우르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저희들의 연대도 너가 멈추면 쓰러지고 그 뒤에 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자전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수라 원정단에서 고스란히 경험을 했죠. 그래요. 이번에 수라 원정단은 그 첫 번째 그 프로젝트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듣자니까 또 다른 라이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소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를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계획된 것은 내년 이제 여름에 그 나가사키 네. 이제 원폭 투어시잖아요. 네. 여기 이제 평화의 불이 이제 켜져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아픔을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나가사키를 이제 다녀오자라는 이제 제안을 단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제 단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장님은 이제 대학생들과 이제 나가사키를 이제 다녀오신 경험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폭석이 이제 8월 9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가사키를 간다는 게 굉장히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인가요? 네, 내년 네. 8월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체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점검을 많겠네요. 네.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 일정 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가서 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후와 생태, 이러한 생명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또 듣고 오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이제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를 일주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국내니까 좀 일주를 여건이 할 수도 그래도, 있고 네. 아니면 반일주를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제주에서 이제 두 가지의 그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고 현재 이슈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성산포에 있는 제2공항을 지금 건설하는 문제. 네. 여기도 굉장히 그 정말 대대로 우리 자연이 준 아름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것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쭉 가게 되면 지금 이제 강정에 기지가 생겼잖아요. 해군기지요. 예, 네. 그게 처음은 이제 뭐 유람선이 들어온다. 물론 들어왔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사실은 해군 기지로서의 대중국 해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그 가자지구에 같이 연대하러 가신 네. 해초님. 또 강정의 이제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그 생명과 연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는 새만금 이제 신공항 네. 아름다운 수라 갯벌을 지금 새만금 신공항을 이제 짓는다고 했고 지난 9월 11일에는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취소 판결이 네. 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과정들을 그분들께 이야기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좀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수라는 어쩌면 그 첫 번째 실험 삼아 해본 거였고 강정으로 확대되고 또 나가사키까지 계획이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먼저 시작하신 우리 저 환경연합의 탕감자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내
제주도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욕지에 가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좀, 자꾸 어떤 의미와 연결시켜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바람직한 그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진행해서 또, 제주에 갔다 와서 아니면 나가사키에 갔다 와서 이야기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도 그 제주 강정공항이죠? 아니, 이공항. 이공항 문제도 나왔고, 새만금 신공항 문제도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이번에, 수라 원정단이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 판결. 그러니까 이미 판 결과가 일정하게 나온 셈인데, 아직도 항소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그럼 간단히 네. 말씀드릴까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새만금 신공항 이제 반대 운동이 약 4년의 네. 세월이 있었고요. 네. 22년 이제 9월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이 지금 시작되고 또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이제 기본 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 재판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만 3년 만에 그러니까 25년 9월 11일 날 정말 흥분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는데 그 판결에서 기본 계획이 취소되었다라는 이제 판결이 있으시면서 이제 우리 문정현 신부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99번의 싸움을 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오늘 이겼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기후 생태 활동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또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판결을 위해서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 세 사람 행진이라고 해서 군산 하재부터 서울 행정법원까지 약 260여 킬로를 걸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걸으면서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런 그런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이번 9월 11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여러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새만금 이제 수라 갯벌에 신공항을 짓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비인간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29일 날 큰 경험을 했잖아요. 무안공항에 159명의 정말 사랑스러웠고 이런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이 무안공항보다 650배의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부의 환경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덮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평가한 이제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기본계획,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감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군산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이 매년 30억에서 60억의 적자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가 그걸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새만금 신공항이 생기면 매년 200억의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번 제주도 가는 비행기만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왜 여기에 공항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정말 많은 생명들 아시다시피 지금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가는 철새 10,000km의 여정 중에 딱 한 번 쉬는 곳이 바로 이 서해안 서천갯벌과 수락갯벌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담보로 공항을 세우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연대하고 노력해야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정리하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공항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공항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놔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숫자를 불려서 꽤 맞춰가는 방식의 이런 과거의 행정 패턴이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다. 이렇게 이게 네. 그 이번에 가서 저희가 들었던 네. 에피소드 네. 중에 하나가 디프리 좌석에서 네. 그 세대 충돌, 조류 충돌 위험성을 주장을 이쪽에서는 하게 되죠. 그래서 650배나 높다, 뭐 네, 에 네. 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행정 쪽에서 네. 그 국토부 행정 쪽에서 얘기가 네. 그러면 이게 무항공항을 만들어서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버리면 충돌 위험이 또 줄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새만큼의 넓이는 이번 그 공항이 들어서는 것보다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 활주로만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새들이 그럼 다른 데 또 다시 둥지를 틀 거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흘러나온 얘기인지 그냥 까짓거리로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이거는 제가 정확히 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새만금의 공항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희들은 참 절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근데 이제 도시학에서 여러 번 이 비슷한 이슈들을 좀 다뤄왔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새만금 잼버리 때도 그렇고, 이번에 뭐 공항도 그렇고, 또 올림픽과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누군가가 임의로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물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고, 어찌 보면 오만한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한다는 발상,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한 말씀 좀 더 구하고 싶은 게, 이제 행정에 대한 것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지금 방금 언급한 사례들이 지역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지역의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전라북도에 발목이 잡혔다. 그게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선동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논리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평범한 시민들한테 말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새만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동네에 조그만 일에도 다 개발과 돈, 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무언가 네. 권력적 힘, 이런 거를 기대하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 군민들, 지역인들을 파고드는 그런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그래야 성장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다 잘 산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GNP가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뭐 AI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삶은 폭복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로 더 열패감을 더 많이 느끼고, 서울의 땅값은 하루아침에 뭐 몇 억씩 오르는데 우리 동네 땅값은 한 평에 3,000원, 4,000원짜리가 즐비하고, 뭐 이러한 데서 오게 되면 도농 간의 이 갈등 문제, 이런 거는 개발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혹은 그 옆에 뭐가 들어서서 개발이 돼서 또 새만금에 뭐가 들어서서 몇 푼을 내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열패감을 갖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를 완전히 멈추고 원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마치 그거의 반대편을 글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매도하는 얘기를 하는 경향이 거예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유하자, 함께 살자, 이거 되게 중요한 생명 가치를 좀 우선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그냥 비열한 방식으로 거기 인간이 가장 약한 고리잖아요. 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를 그냥 몰고 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위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망하는 수밖에 없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일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 혹시 말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성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독재 정권을 약 30년간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데올로기죠. 이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성장은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빈부의 격차, 청년들의 불공평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장에만 너무나 집중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나왔던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죠. 빨리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성장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성장해서 멈춰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이런 시대가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공감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사회에서의 그동안의 방식이, 그 모든 이슈들이 낡은 방식이잖아요. 이미 한 30-40년 전에 지나간 것들을 붙들고 있고, 거기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빚어지는 현재 그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분을 포함해서 녹색당 같은 이야기는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좋은 말씀. 그 사이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유한 만큼 대가를 치러라도 있습니다. 향유한 만큼, 이거는 그렇죠.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터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나 여러 가지의 그 거대한 격차가 지금 우리 앞에 엄존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그런 둔다면 그 격차를 통해서 얻은 이익만큼 그분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득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응할 만큼의 자기가 뭔가 내놔야 되는 것에선 인색한 이 구조가 계속 가능한 이거는 착취 구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 가지고도 지금 에너지 식민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에너지도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다 쓰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여전히 빈곤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성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성장하는 거는 일부만 향유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 그늘 밑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그 성장으로부터 받는 아무런 그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이 만들어진 이 구조 때문에 이것의 격차를 줄여서 우리가 함께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 일종의 그런 것들을 녹색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바로 그거죠. 잘 담아서 대중들로부터 동의받고. 녹색은 그 380에서 720 나노미터 사이에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눈이 좋아지려거든 녹색을 많이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녹색을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녹색. 그래 주시기를 기대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나눌 이야기는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도시 이야기 나오셔서
말씀 나눈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 먼저 하시죠. 아까 저 대기하면서 네.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네. 메가헤르츠의 이제 방송 편집표를 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네. 우리 그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속아내서 열어주시는 이곳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곳 운영이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저도 지금 여기에 뭐 가입하셨나요? 예,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가입원서 지금 들고 갑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우리 네. 단장님도. 네. 저희가 오늘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저희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핵 에너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마구마구 갖다 쓰면서 향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에너지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공짜는 없는 거네요. 그럼요. 쓴 만큼 그래서, 뭔가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럼요. 대비해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의 거리 차등제를 반드시 저는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나중에 에너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했던 하제포구에 도달해서 했던 모습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 70km 달려가지고 4년 넘게 매달 이곳을 지켰던 그분들과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산에서 하제포구까지의 70km를 달려 마친 이날의 여정은 58번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로서는 특히 새로운 그 만남이 형성되는 연대의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께서 두 바퀴로 그리는 평화의 여정, 아까 제주나 나가사키를 계획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일상 속으로의 평화의 여정이 이어져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시야기가 그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자, 팽팽문화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으면은 오늘 출석부터 부르고 할 거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힘찬 평화의 함성으로 58번째 팽팽문화재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성으로는 시작을 못하지요.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평화의 함성으로 58번째 팽팽문화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곳이 주민들이 644세대가 살던 곳인데 이곳이 국방부가 한약고가 있으니 사람들 나가십시오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기 테스고 계신 우리 문정혜 신부님께서 끝날 때 야 우리 매달 모이십시오 해갖고 매달 하게 됐어요. 2020년 10월부터 하면은 올해가 60번째 10월인지 같은 60번째가 돼야 되는데 태풍 같은 비가 한번 와서 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전사고가 날까봐 쉬고 2번 쉬어서 이번에 58번째가 됩니다. 팽나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호수였는데 그 다음에는 보호지정물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천연기념물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곳을 상당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새만금 신고항도 막아야 되고 이 팽나무도 지켜야 되는 여러 평화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은 팽팽문화재에 오신 겁니다. 아셨죠? 오늘 만경강의 시원인 완주 고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만경강을 따라 70km를 달려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전북 녹색당의 바퀴로 있는 녹색세상과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탕감자 여러분들이 오셨고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왜 내가 이렇게 굳이 힘들게 날씨 좋다고 내 건강 좋다고 만경강 따라온 거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실 거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율동을 하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 15분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율동을 보고 많은 80킬로를 달린 이날의 여정. 팽팽문화제가 치러지던 이곳에서는 4년 넘게 매달 그곳을 지켜온 58번의 기다림과 만나 새로운 연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두 바퀴로 그리는 평화의 여정은 제주와 나가사키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아기가 그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는 바위처럼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치 두 발로 지구를 올리자.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땐 굉장히 난감합니다. 계획된 시간 한 25분째 끝났어야 되는데 두 분이 지금 탐으로서 제가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짐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